반갑습니다. EBS 고졸 검정고시 과학의 손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2편에 관한 문제들을 풀면서요. 핵심 정리를 같이 해볼 건데요. 자, 교재 문제는 한번 미리 풀어오셨나요? 미리 한번 간단하게 그 문제들을 풀어주신 다음에 학습에 임하시면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12강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편 태양계와 지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쵸 키포인트 강조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출제 비율이 높은 것들만 다시 한 번 더 엑기스로 모아놨습니다. 먼저 태양에 관한 것들 출제가 되었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자주 언급이 되었지요.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자 수소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1개 만들어내면서 에너지 발생했던 거. 이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태양의 표면 쪽에서는 흑점 관련해서 활용될 수 있었는데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흑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흑점 자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이거 누구가 볼 때? 그렇죠. 지구에서 관측자가 볼 때예요. 이때 흑점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것은 실제로 태양의 자전은 어떻다는 거라고 했죠? 태양의 자전은 서동이다. 어떤 느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보는 느낌하고 다르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구 관측자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노란색으로 태양 역할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잡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죠? 저한테는 오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볼 때 오른손 느낌 드시나요? 분명히 이거 잡고 있는 손 오른손 맞거든요. 오른손인데 여러분 바라보실 때는 그렇죠. 왼쪽 방향처럼 느껴지시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반대구나. 지구에서 볼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흑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양 입장에선 서에서 동쪽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돈 겁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느낄 때는 그렇죠.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태양의 자전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사실 흑점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흑점 주기가 11년을 주기로 흑점 수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때 흑점 수가 많아지는 것 관련해서 역시 또 출제가 되었었어요. 무선통신 장애 현상, 이걸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델린저 현상. 됐죠? 무선통신 장애 현상이 델린저 현상이고요. 흑점수 많아지면 일어나는 게 또 있었어요. 흑점수 많아지면 또 뭐가 생겨나더라? 우리가 오로라 관측이 그렇죠.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죠? 자기폭풍.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흑점수 많아지면 바로 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흑점수 많다라는 요 뜻 자체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바로 오로라 관측이라든지 자기폭풍, 델린저 현상들도 역시 나타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쌀알문입니다. 광구라는 것이 지금 태양의 표면을 빛나는 그 광구를 의미하고 있죠. 그 광구 아래에 대류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쌀알 모양이다. 우리 쌀 씻을 때 그렇죠. 대류운동처럼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태양의 대기입니다. 체증, 홍염, 코로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태양의 대기 이거 언제 관측하기 좋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관측이 잘 될 때가 언제더라? 계기 일식. 이때 관측이 잘 되더라. 계기 일식이면 태양의 얼굴 부분. 태양의 얼굴, 광구죠. 빛나는 그 광구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면 바깥쪽에 채층, 붉은색 대기층 보이고요. 홍염에 해당하는 것,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체증 가스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그렇죠. 오, 우리 불났을 때 솟아오르면서 홍역. 그 다음 코로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청백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희박한 가스층인데, 자, 이렇게 펼쳐지는 거. 자욱하게 펼쳐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요걸 지금 코로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 보시면요.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자욱하게 번지는 가스층 느껴지시죠? 코로나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태양의 얼굴 쪽이었죠. 광구에서 우리가 흑점과 쌀알무늬, 그리고 태양의 대기 쪽에 있는 체층, 홍령, 코로나까지 같이 한번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양계 행성이라는 것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8개의 행성인데요. 태양 주변을 자, 수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금성도 네, 이렇게 돌고 있고요. 지구도 돌고 있고, 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공전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주실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자 4개씩 끊겠습니다. 수금지화 4개 끊어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에서 지구가 그렇죠. 아, 그 대표 행성이다.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죠. 자, 목토천에 4개 또 끊어줄 때 자, 목성형에 해당하는 성질이 비슷비슷하구나. 목토천해. 이 중에서는 목성형 행성 대표 주자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할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하나하나의 특징들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수성하면 대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크다. 달과 성질이 비슷하죠. 네,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 작용도 없어서 운석 구덩이가 많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금성에서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대기 요거 대표적인 뭡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잖아요. 온실 효과 내는 기체. 따라서 표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요. 500도씩. 자, 기압도 지구의 90배. 그래서 자, 반짝반짝 반사율까지 있어서 자, 금성은 우리에게 반짝반짝이는 샛별로 보이고 있지요. 자, 그 다음 지구입니다. 물과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 존재하고요. 화성은 붉은색 사막입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흐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흔적, 과거에, 오래전에. 자, 이렇게 또 화산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여름에 극관이 작아지고 겨울에 커진다. 약간의 이제 계절 변화가 느낌 오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4개의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었고요. 이번에 목성형 행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성에 해당하는 것은 반지름과 질량이 가장 크고요. 대적점, 큰 붉은 점이 있습니다. 적도의 가로줄 무늬가 존재하고 있고요. 희미한 고리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목성에 해당하는 거, 자, 위성수가 네, 많았죠. 목성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그쵸. 그런 위성이 많았다는 거 같이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토성에 해당하는 거 밀도가 물보다 작아요. 중요한 특징이죠. 물보다 작은 밀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토성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하죠. 그래서 토성에 해당하는 것은 그림 그릴 때 그쵸. 여러분이 아마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고리를 뚜렷하고 아름다운 고리가 토성의 또 특징이더라. 자, 천왕성은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평행하다라는 거 특징 기억하시고요. 자, 해양성은 대흑점과 고리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기본적으로 목성의 행성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고리가 존재한다는 게 또 특징이 되고 있지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형과 목성의 행성에 해당하는 거. 지구형은요, 크기 작습니다. 질량 작습니다. 자, 위성수 없거나 적고요. 고리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밀도는 뭐하다? 크다. 밀도가 왜 클 수가 있었느냐? 지구형 행성은 구성하는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암석이었어요. 고체 상태죠. 밀도 크겠죠. 근데 목성형에 해당하는 것은 크기 크죠. 질량 큽니다. 위성도 많고요.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도 많았고 고리도 아름다운 고리 기억나시죠? 토성 쪽에 있었던 거. 그런 식으로 목성의 행성들은 고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자, 밀도는 작다. 왜 작다? 목성형 행성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가벼운 뭘로 조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에 가벼운 수소나 헬륨 이러한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겠다. 지구형은 암석이었고요. 목성형은 기체입니다. 아, 이쪽은 암석이 있었고 이쪽은 기체가 있었으니까 밀도차가 이렇게 자, 그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지구형은 대부분 작은 값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목성형에 해당하는 건 대부분 큰 값을 갖고 있다. 그러나 뭐라고요? 지구형에 해당하는 것은 밀도는 크다. 암석 때문에. 목성형은 밀도는 작다. 기체이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전 주기 같은 경우는 자, 자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그렇죠. 그 시간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자전 주기가 길다라는 뜻은요. 요 말은 자전 속도가요. 자, 지구형에 해당하는 거 자전 속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길게 걸렸다는 건 속도는 그렇죠. 느리다. 이 뜻이겠죠. 목성형에 해당하는 거 어때요? 빠르다. 그렇죠. 빨리 돌았으니까 걸린 시간이 짧았겠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전 속도가 빠르게 자,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옷을 이렇게 돌리니까 어때요? 밑에 옷이 저 옆으로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훌라후프 이렇게 돌게 되면 뱃살이 줄렁줄렁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은 자 이렇게 평평도가 큽니다. 아하, 평평도가 큰 모습이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평평도가 크다. 이거는 평평도가 그쵸 작은 거죠. 아, 요렇게 빠르게 자전하고 있으니까 평평도가 크게 나타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양계 행성에 해당하는 것들도 특징을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나눠서 기억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도 물론 같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 자,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좀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이죠. 원래 정지 상태 또는 운동 상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었으면 정지를, 운동하고 있었으면 운동, 원래 상태 유지하는 성질이었고요. 관성의 대표적인 것이 먼지 털 때죠. 자, 이게 무슨 관성이었습니까? 나 정지하고 있어. 그래서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야. 정지 관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 때 제가 이쪽으로 털게 되면 어때요? 나 정지하고 싶으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풀풀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지 관성이고요. 버스가 급정거한다는 거는 원래 어땠다는 거예요? 나 운동하고 있었어. 운동하고 있었는데 멈추게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운동 방향으로 몸이 더 쏠리는 거죠. 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그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뭡니까? 무슨 벨트? 안전벨트. 알겠습니까? 관성에 대해서 바로 안전벨트가 지금 작용해서 우리를 그렇죠. 보호해주는 거였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운동 제2법칙이죠. 자, 뉴턴의 제 운동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F는 ma. 자, F는 ma. 자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호예요. 문제 푸실 때 그 부분 헷갈릴까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이거는 기호고요. 자, 이름 우리가 그냥 불러주는 거 F. 펄스, 힘입니다. 기호라는 것은 자, 요 이름을 외국 사람들은 펄스, 그쵸, 부르겠죠. 첫 글자 따서 이렇게 해준 게 기호예요. 외국 사람들은 질량을 mass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앞 글자 mass의 첫 글자 따서 m 기호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A 글자 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이 운전하실 때 악셀레이터 밟아 하죠? 그쵸? 그 글자. 악셀레이터. 아, 그게 가속화시키는 거였어요. 아, 가속도의 첫 글자는 A였겠구나. 떠올리실 수 있겠죠? 요게 바로 이름이고요. 자, 시험 문제 풀 때는 뭡니까? 단위예요. 가속도의 법칙 지금까지 계산 문제로 활용된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위 기억하셔야 되는데 힘의 단위가 뉴턴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1kg에 자, 지구에서의 가속도
예를 들어 9.8 미터 퍼 세커 제곱 이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9.8 뉴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단위 집어넣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질량은 킬로그램의 단위,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커 제곱의 단위입니다. 얘가 단위예요. 단위. 보셨죠? 그러면 2kg에 가속도 5 하면 얼마 되죠? 힘 10N. 아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단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 문제 푸는 게 나왔었으니까 자, F는 MA. 그렇죠. 단위 넣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속도의 법칙. 그럼 이어서 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인데 힘은 쌍으로 존재하면서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쌍으로 존재하면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그렇죠. 반대이다. 요겁니다. 됐죠? 벽을 밀 때 몸이 뒤로 밀린다 하고 있어요. 내가 밀었어요. 내가 밀었는데 내 몸이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죠. 작용에 대해서 뭐가 생겨난 거라고요? 반작용이 생겨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벽을 밀었는데 오히려 내 몸이 뒤로.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작용 반작용. 로켓이 연료를 뿜고 있죠. 네, 연료를 뿜었다는 건 자, 연료가 이렇게 이쪽으로 뿜었을 거예요. 네, 연료를 뿜는 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연료를 뿜으니까 로켓 앞부분이 어때요? 쑥 나아갈 수 있었죠. 나아간다. 아, 연료 뿜었더니 작용에 대해서 로켓이 나아가는 반작용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활용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에서 이 K 써있죠. K가 키네틱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운동. 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제곱. 자, 공식은 뭡니까? 한글로 자꾸 해달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는요.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2분의 1 곱하기, 자, m이죠. 질량 곱하기, v는 뭘까요? 속력이겠죠. 속력에 대해서는 뭐 해달래요? 제곱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대입하시는 거니까 자, 계산하실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 여기에서 이 P 했는데 P가 potential. 자, 위치 에너지의 potential이라는 글자가 바로 뭐냐면 잠정적인 뭐예요? 위치. 어떤 위치에 높이에 있을 땐 잠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놀고 있는 또 펜을 하나 뚝뚝 잘라가지고 얘가 지금 이 위치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위치에서 제가 손만 놓아버리면 에너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보실래요? 오, 떨어지면서 쿵 하고 있죠. 에너지 있었죠. 잠정적인 어떤 높이에서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potential energy, 위치 에너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첫 글자 따서 P자 넣어준 겁니다. 이 potential energy는 자, M 역시 질량이죠. G가 바로 뭐겠습니까? 자, 중력 가속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요, 여기서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뭡니까? 그렇죠. 해당하는 거, 요 G값이 9.8m/s 제곱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H, high, 높이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네.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단 어떤 경우라고요? 자, 그렇죠. 공기저항력이랑 마찰력을 무시했을 때 그것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체를 제가 여기서 자,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요것을 제가 떨어뜨렸을 때, 자, 여기서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를 가정해 볼게요. 100줄이라고, 이 물체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100줄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게 떨어집니다. 높이가요, 여기에서, 자, 전체 높이의 절반. 전체 높이를 10m라고 했을 때, 여기 5m 위치쯤에서, 요때, 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떨어진 것만큼, 감소한, 뭐만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거예요. 전체 높이가 10m라고 하면, 자, 5m만큼 떨어졌을 때, 그쵸? 아, 요것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됐겠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높이.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 그리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요만큼은 또 운동 에너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을 제가 높이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높이만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요 정도까지. 자, 요게 지금 3m. 여기가 지금, 자, 7m 하겠습니다. 이 물체를 제가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려서 이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자, 그럼 감소한 그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비는 얼마만큼? 7m만큼 지금 떨어진 거죠. 그쵸?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쵸? 증가한 바로 운동 에너지와 같다.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럼 7m에 해당하는, 그쵸? 그것만큼이 7m에 해당하는 그것만큼이 그 운동 에너지에, 그쵸? 비례할 것이다. 그럼 여기 3m는요? 지금 여기에 지금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럼 요것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만큼은, 요 높이. 요 높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3일 때, 운동 에너지는 7의 값을 갖는 부분이 바로 여기겠구나. 아시겠습니까? 위치 에너지는 3, 운동 에너지는 7. 그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전체 10 기준. 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전체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100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요게 3대 7이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몇 줄? 그쵸? 30줄. 전체 100 중에 전체 10의 3인이었으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 증가한 것은 70줄. 어때요? 계산까지 되시죠? 역학적 에너지는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낙하 운동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데요. 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자, 뭐가 된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지구와 달에 대해서 포인트 잡으실 건데, 먼저 지구 내부 구조, 우리 앞에서 강조해드렸죠? 네,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단단한 지각이 있고요. 자, 흐름성 있다고 했습니다. 멘틀은 고온의 고체라서 흐름성, 멘틀의 대륙까지 떠올리시고요. 핵은 철과 니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지구자기장의 영향이죠. 시험 문제에서 지구 자기장의 영향에 대해서 출제되었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풍의 고에너지 대전 입자를 막아줬어요. 자,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 보호가 가능했고요. 자, 포인트 글자 강조하고요. 나침반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방향 찾을 수 있게 한다 했는데요. 지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축 기울어진 건 우선 생략하고 여러분 바로 볼 수 있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이렇게 나눴을 때 지구에, 자, 북반구 있고요. 아래쪽을 우리가 남반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자, 지구 북쪽은 실제로 뭘까요? 우리가 나침반을 먼저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침반을 먼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나침반에서 이렇게, 어머나, 자,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N, 그쵸? 나침반에서 지금 N극 자체가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자석은 서로 다른 극을 좋아했잖아요. N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자, 너의 존재 자체는 원래 뭐였다는 거죠? 지구의 북쪽. 지구는, 그쵸? 북쪽이 지금 S극이었던 거예요.
지구의 북쪽은 지금 S극이니까 N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나침판에서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나침판에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은요. 남반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쪽은요. 네, 파란색의 S극. 나침판의 S극의 아래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자, 지구 자체, 지구 남반구, 남쪽에 해당하는 것이 얘가 N극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S가 널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구 북반구는 S극, 지구 남반구 쪽은 N극. 아시겠습니까? 지구도 커다란 하나의 자석인데 자, 나침판의 이 방향과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 아하. 아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극을 좋아하니까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극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지구 자체, 자석의 성향은 다르다는 거.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침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대전 입자가 대기와 충돌하면서 자, 오로라 발생한다는 거 네,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대기와 충돌할 때 태양 활동 활발할 때 이 오로라 관측 그쵸? 잘 된다고 했죠. 태양 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지면 많은 대전 입자가 지구 자위권에 도달하면서 자기 폭풍도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자, 두 개 묶어가지고 뭐하고도 연결시켰습니까? 태양의 흑점수가 어떨 때 많아질 때 그쵸? 흑점수 많아질 때 이렇게 확인을 드렸습니다. 자, 지구에 대한 거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외에도 지구 공전이나 자전도 학습해 주시면 좋겠죠. 이어서 달 특징입니다. 지구의 위성이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자,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 주변을 그렇죠. 이렇게 달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으로서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중력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으니까 아, 대기가 희박하다. 그쵸? 반지름은 지구의 4분의 1배 정도 작았고요. 산악지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밝은 부분으로서 고지. 평탄하고 어두운 부분은 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 저기 이제 토끼가 그렇죠. 방아 찧는 것 같다 표현하는 것이 그 모습이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실제 토끼가 사는 건 아닙니다. 자, 운석부동이 많았던 것도 바로 뭡니까? 이러한 대기가 그렇죠. 희박하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그대로 쭉 그렇죠. 운석이 부딪히면서 네, 푹 파인 구덩이가 그대로 쭉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쌓이면서 많죠. 자, 밤낮의 표면 온도차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역시 자, 이러한 감싸고 있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대기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의 점퍼와 같은 그렇죠. 오리털 점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그쵸. 기온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여기는 그렇게 오리털 점퍼 같은 대기가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구나. 추울 때 너무 춥고 더울 땐 너무 덥고. 됐나요? 달의 특징 이어서 모양 변화 요게 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죠. 그림 한번 살펴봐 주시겠고요.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태양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자, 사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을 때 지구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라보니까 머리를, 그렇죠.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머리 해주셔야 되겠죠. 이때 중간에 누가 돌고 있었다고요? 네, 여기 지금 중간에 달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서 반짝반짝 빛 주고 있을 때 이쪽은 그 빛을 반사받을 수 있었지만 이 뒤쪽은요. 반으로 한번 갈라볼게요. 이 뒤쪽은 빛이 없죠. 사람이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때요? 어둡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 이 달은요. 여기에 있는 빛을 그대로 반짝반짝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이 앞쪽 얼굴만 보잖아요. 앞쪽 얼굴만 반짝반짝 동그라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름달,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네, 방향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떻게 돈다고 했습니까?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맞습니까? 반시계 방향. 그쵸? 그래서 초승달, 상현달. 그래서
그다음 하얀 달, 금음 달. 자, 주어져 있는 걸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억해 달라 했지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 핵심을 간추려 보았거든요. 자, 물리적 특성.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 한번 나눠서 그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이루는 원소들은 태양계가 생성될 당시에 태양계 성운에서 적은 양이 존재했으므로 자, 지구 질량이 작다 했어요. 지구 질량 한 번 더 볼까요? 지구 질량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작아요. 맞고요. 자, 목성의 평평도가 지구보다 큰 사실과 관계 깊은 것은 했는데 평평도가 뭐라고 했어요? 요런 게 평평한 거랬죠. 요게 평평도 큰 거랬죠. 평평한 거. 네. 자, 요게 밀도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게 기체였잖아요. 기체니까 이렇게 휩쓸림이. 밀도하고 관계 있네요. 밀도가 작을수록 네, 평평도가 컸어요. 밀도가 작다는 건 목성은 대부분 이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평평해질 수 있었고 또 하나 자전 주기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자전 주기하고 자전 속도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자, 자전 속도 한번 먼저 떠올려 볼게요. 목성은요. 이렇게 평평한 목성에 해당하는 것은 자전 속도 빠르다라고 했죠.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은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이 뜻이랬죠. 맞습니까? 같은 말이었죠, 지금. 그렇죠? 목성에 해당하는 자, 자전 속도가 빠르니까 자전 주기는 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자전 주기. 그러면 역시 관련이 있네요.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가 깊은 것을 요것도 지금 되는 말이었구나. 지구형 행성은 산소와 규서로 이루어져 있고 규산염의 핵인데 자, 여기에서 얘네들 잘못됐죠. 핵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철과 니켈. 제가 기억하자 했었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자, 주어져 있는 거 표현들을 정리해보면 정답은요. 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말이었죠. 지금 디귿은 틀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 그래서 자, 4번 체크 확실하게 해 주시겠고요.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운동 제3법칙 뭐가 떠오르십니까? 작용, 반작용. 그렇죠. 자,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운동의 제3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이다. 자, 긴 막대기로 이불에 먼지를 턴다라고 했어요. 자, 먼지 터는 거 우리 앞에서 관성으로 얘기했죠. 관성에 해당하는 건 제1법칙이었고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힘이 더 필요하다. 자, 이거 뭐 때문일까요? F는 MA. 기억나십니까? 얘가 질량이었잖아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힘이 필요했죠. 아하, 이거 무슨 법칙?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바닥 위에서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서 벽을 밀면 자, 나 벽을 밀었는데 의자가 밀어놨죠. 작용에 해당하는 반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제3법칙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자, 관계가 깊은 것은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작용, 반작용. 디귿에 해당하는 거 정답 3번 체크하실 수 있겠죠. 관성은 자, 1 법칙이었고 가속도는 2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턴의 운동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또 가속도 법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자, 공식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속도 법칙은 F는 MA였습니다. 이어서 그림은 어느 행성의 공전 궤도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했는데요. 주어져 있는 거 지금 여기 태양이고요. 자,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지금 행성이에요.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타원 궤도 법칙 기억나시죠? 타원의 형태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그림 상태에서 태양을 이렇게 우리가 날일자를 써서 태양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네, 일요일 할 때 일자, 이거 태양을
그림을 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태양과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라고 해요. 아, 나 지금 태양 가까운 곳에서 돌고 있어. 자, 태양에서 상대적으로 멀면 원자를 써서 원일점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자, 태양 가까운 곳에서 돌고 있을 때는 어때요? 지금 시간 간격 요만큼이 같다라는 소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갔죠. 근일점에서 빠르다, 원일점에서 느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 상태를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A1과 A2는 같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그림에서 A1과 A2가 같다라는 소리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그렇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케플러의 제2법칙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T3 어디 있습니까? 이쪽이죠. 강조해 볼까요? T3에서 보다 T1에서 더 빨리 공전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쪽이 지금 근일점 라인이죠. 맞나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자, 원일점에 해당하는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근일점에서 제가 속도가 그렇죠,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서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공전한다는 표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행성 자체 자전 속도라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이게 자전이죠. 공전의 속도는 지금 다르지만 자전 속도는요. 자, 같습니다. 일정. 따라서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3번. 기역과 니은이 맞는 말이다. 얘가 맞았어요. 맞았어요.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일정하다. 이렇게 케플러의 법칙도 역시 이제 몇 번씩 출제되다 보면 좀 더 난이도 있는 케플러의 법칙까지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언급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구 중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중력 맞죠? 자, 중력은 그런데 물체 질량 제곱? 제곱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죠. 우리 중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력 계산할 때는 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 요게 바로 그렇죠. 9.8 m/s 제곱. 요렇게 해서 지구 중력, 그쵸? 지구의 중력을 계산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지구에서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입니다. 그럼 그 물체에 해당하는 질량 써주고, 자,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써주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다. 자, 중력 가속도 곱해버리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9.8N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질량이 곱해서 표현했고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9.8N이라는 것은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 중력의 크기는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그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지구가 물체를, 그쵸? 물체가 지구를. 제가 앞에서 자,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쉽게 기억할 때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쉬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작용 반작용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A가 B를, B가 A를 그러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얘 지금 작용 반작용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만류인력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만류인력이라는, 자, 얘를 제가 한번 만류인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만류인력에 많은 존재하는 그 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력이 있어요. 중력도 만류인력의 한 종류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어떻다? 그렇죠. 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따라서 정답 2번 니은을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자, 제곱이라는 저 표현만 잘못된 거죠. 자, 나머지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 상호작용하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네, 고러한, 자, 만류인력에 중력도 포함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요. 자, 대기 구성 성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 세 행성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행성의 탈출 속도가 가장 큰 행성은 A다 했는데, 자, 탈출 속도가 가장 큰 거가 A일까요? 여기 보시면 표면 온도 보세요. 자, 그리고 질량. 그 다음, 자, B에 해당하는 거 표면 온도하고 질량. C, 역시 질량과 표면 온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탈출 속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먼저. 탈출 속도가 가장 크다. 이것은요, 탈출 속도, 요것은 최소한 통과시켜야지 탈출을 한다는 건데, 이 탈출 속도가 크면요, 기체가 쉽게 탈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탈출하려면 이 정도의 큰 값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 큰 값을 만족하지 못한 애들은 탈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가 거의 다 붙잡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탈출 속도가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바로 C입니다. A가 아니라 C다. C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질량이 어떻습니까? 자, 얘네들 중에서 제일 커요. 탈출 속도는 우리 질량에 대해서 비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하. 그래서 탈출 속도가 가장 큰 것은, 자, 질량이 크고요. 지금 온도도 보면요. 다른 애들보다 별로 높지 않죠. 높지 않다라는 것은, 자, 얘네들, 그러니까 그 행성 주변에 돌고 있었던 그 기체들이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크겠죠. 에너지가 큰 애들은 활발하게 운동해서 탈출할 수 있는데 얘는 걔보다는 에너지가 약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운동하지 못했다. 탈출하기 어렵겠죠. 네, 그러한 조건들로서 바로 C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표면 근처에서 대기 분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자, 분자 운동 온도 높은 것이 활발하겠죠? B라는 표현 맞고요. 가장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쉽게 탈출하지 못하면 어때요? 거기 주변에 대기를 감싸고 있겠죠. 그래서 탈출 속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쉽게 탈출 못하니까 짙은 대기를 갖고 있다는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C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누구누구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죠. 니은 디귿이겠죠. 정답,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탈출 속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질량이 크고, 그쵸? 온도는 지금 보시면, 네,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분자 운동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겠네. 라고 표현해서 C의 탈출 속도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째 문제입니다. 달의 모습이죠. 달의, 자, 위상을 순서대로 바르게 설명한 것을 했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과 다르게 태양이요. 자, 빛을 이쪽에서 비추고 있죠. 우리 앞에서는 태양이 이쪽에서 비추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뭘 하시면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자, 태양 보고 있어. 지구에 누굴 세우라고 했어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땅에다 다리를 짚고 몸통 있고 대가리. 맞죠? 사람은 대가리로 위로 쳐다보겠죠. 맞나요? 자, 머리 쪽, 태양 쪽으로 바라봅니다. 태양에서 지금 빛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빛은 이쪽만 반짝반짝반짝 해준단 말이에요. 이 뒤에는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여기는 뭡니까? 새카맣게 달이 삭제된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그럼 반대쪽에, 자, 역시 머리, 몸통, 다리입니다. 그쵸?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죠. 태양의 빛이, 자, 빛이 비춰집니다. 이쪽은 반짝반짝. 어머나, 내가 바라볼 때 얼굴이, 그렇죠, 달덩이 같이 보여. 라는 것은, 자, 이쪽이 보름달.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망의 형태를 띠게 된다.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 위에도 한번 볼게요. 사람 역시 몸통, 머리다리 해주세요. 머리 위로 바라보겠고, 태양 빛은요, 자, 이렇게 비추겠죠? 근데 사람은 뒤쪽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을 자를 겁니다. 반을 잘라서 이 뒤에는 안 보여, 이 앞에만 보여, 이거죠.
빛이 비추고 있는 쪽을 색깔을 칠할게요. 이쪽이 지금 반절짜리죠. 우리가 바라볼 때 이쪽이 그렇죠. 반달입니다. 오른쪽 반달이기 때문에 상현달.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요거예요. 상현달. 그럼 B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현달. 됐나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순서대로 A, B 하셔야 되니까 상현, 하현. 그래서 정답 상현, 하현 선택하시고요. 다른 지구주위를 공전하죠. 서에서 동쪽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서쪽에서 그렇죠. 쭉쭉쭉쭉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삭, 상현, 망, 하현 다시 sak으로 돌아오게 되죠. 맞나요? 자,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이었습니다. 공전하기 때문에 자 정답 찾으실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서 이 그림 활용된 적이 있는데요. 자, 태양 방향 보시고 사람을 세워주세요. 지구 쪽에 땅을 그쵸? 짚고 딛고 서 있는 자, 그 사람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오늘의 키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제2편 태양계와 지구 쪽에서 핵심 정리했을 때 태양 문제 중앙의 수소핵 융합 반응, 태양계 행성 쪽에서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 구분하는 거.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마찰력, 공기저항력 무시할 때, 자, 지구와 달 각각의 또 특징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은 문제로 또 활용해 주셨는데요. 우리 또 기출 문제집, 그쵸? 문제집 또 다른 책 있죠. 그것도 꼭 푸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